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중첩된 이곳에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시간, 경비실에서는 한 노인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만수, 70대의 이 남자는 구부정한 자세와 깊게 파인 주름, 항상 꼭 맞춰 입은 낡은 경비복이 그의 일상복이 되었죠. 그는 말이 없고 필요한 말만 겨우 내뱉는 듯한 짧은 대화, 느릿한 움직임,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주민들은 이런 이만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대부분은 그저 지나치기 바쁩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나치려 합니다. 저 경비 아저씨, 나이도 많고 일이나 제대로 하는지 맨날 멍하니 있기만 하는데 월급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40대 여성 주민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주민에게 속삭입니다. 치매 아닌가 싶은데 왜 저런 사람을 뽑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도 같은 말 3번씩이나 했다니까요. 30대 주민이 비웃듯 덧붙이죠. 주민 대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토로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더 젊은 사람으로 교체해야지 단지 보완이 되겠냐는 등 이런 대화들이 이만수의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무시와 경멸에 단련된 사람처럼요. 주민들은 그를 지나칠 때 인사도 건네지 않고 그저 투명인간 취급할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전 8시 등교 시간이 되면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걸어가다가도 경비실 앞을 지날 때면 그들은 반드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밝고 순수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만수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무표정했던 얼굴에 잠시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안녕. 조심히 다녀오너라. 모자를 살짝 만지며 또박또박 말하죠. 이 짧은 교류가 그의 하루에서 가장 밝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후 그는 다시 묵묵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단지를 순찰하고 CCTV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시선은 피한 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차가운 어른들의 무시와 따뜻한 아이들의 인사 사이 이만수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단지를 감싸는 저녁 어스름이 짙어질 때 이만수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CCTV 모니터를 오래 바라보며 평소보다 꼼꼼하게 주변을 살핍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깔린 아파트 단지에서 이만수는 홀로 깨어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항상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다른 주민들이 아직 꿈속에 있을 때 그는 이미 단지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CCTV 장비를 점검합니다. 가느다란 공구로 카메라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손가락은 정교하고 렌즈를 닦는 모습은 꼼꼼합니다. 특히 모니터 화면을 살피는 눈빛은 마치 훈련된 사람처럼 단 한 번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시선이죠. 이만수의 일과는 특이하게도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새벽 5시 정각에 순찰을 시작해서 중간에 3번 정확히 멈춰 단지 전체를 둘러봅니다. 특정 지점에서는 항상 시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터와 주차장의 사각지대를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평범한 경비원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이런 그의 모습을 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피어납니다. 저 경비 아저씨, 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을 돌아요?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30대 여성 주민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CCTV로 우리 훔쳐보는 거 아니에요? 도청이라도 하고 있는 건지 무섭네요. 또 다른 주민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경비실을 바라봅니다. 순식간에 소문은 더 기괴한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군인 출신이래요. 과거에 뭔가 사고 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변두리 아파트 경비나 하는 거라고. 이제 그는 주민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를 볼 때마다 시선을 피하고 경비실 근처를 지날 때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해는 점점 더 깊어지고 그를 둘러싼 무언의 장벽은 더 높아집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 명의 주민만은 다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지은입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출근길에 경비실을 지나칠 때면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이만수는 그 인사에 살짝 놀란 눈빛을 보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이들 외에 유일하게 그에게 정상적인 인사를 건네는 어른이라 그는 지은의 얼굴을 유심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은이 귀가할 때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항상 그녀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는지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날 밤 이만수는 CCTV 모니터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화면 속 주차장 입구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이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단지를 주시하고 있는 듯했고 이만수의 직감은 그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모지에 차량 번호를 적고 시간대별로 이동 경로를 체크했습니다. 밤 11시 아파트 단지는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가끔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TV 불빛과 가로등만이 고요한 밤을 지키고 있죠. 이만수는 경비실에서 CCTV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순찰을 돌았겠지만 오늘은 어쩐지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단지 입구 쪽 카메라에 급히 뛰어들어오는 주민이 포착됩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건 바로 지은입니다. 평소와 달리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고 어깨는 가쁜 숨을 오르내립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명한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5명의 남성들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은 지은을 쫓는 듯한 모습이었죠. 경비 시스템의 인터폰이 울리는 소리에 이만수는 놀라서 수화기를 듭니다. 경비실이죠?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은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지은은 자신의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5명의 남자들도 그녀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죠. 이만수는 무전기를 집어들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야, 너 그때 우리 형 감방 보낸 거 기억 안 나? 한 남자가 지은을 향해 소리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합니다. 지은은 간신히 자신의 아파트 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리지만 엘리베이터는 다른 층에 멈춰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달려가 자신의 집이 있는 7층까지 필사적으로 올라가지만 남자들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지은은 겨우 자신의 집 문 앞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지만 손이 떨려 비밀번호 오류음이 반복합니다. 그 사이 남자들이 복도 끝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가 외칩니다. 지은은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남자들은 문 앞에서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위협합니다. 문 열어. 우리가 이대로 돌아갈 것 같아. 오늘 너랑 제대로 정리할 거야. 소란에 놀란 이웃들. 그러나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몇 집에서는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모른 척하기로 한 것입니다.
복도에는 지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남자들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문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거야. 넌 어차피 우릴 피할 수 없어. 지은은 방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리리에 전화를 겁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지켜보던 이만수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평소에 느린 움직임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해 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조용히 복도 끝으로 움직입니다.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하는 이만수, 그의 발소리는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주민 대표가 그를 발견하고 말립니다. 경비 아저씨, 괜히 나섰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경찰 부르세요. 경찰. 하지만 이만수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은의 집 앞에서는 남자들이 이제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흔들리고 곧 부서질 것만 같은 위기의 순간. 이때 복도 끝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서 멈추시오. 이만수의 목소리는 작지만 묘하게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복도에 선 5명의 불량배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봅니다. 그들의 눈에 든 것은 구부정한 자세의 노인, 그저 평범한 아파트 경비원일 뿐입니다.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었다가 곧 비웃음으로 바뀝니다. 뭐야,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랑 이 여자 사이의 일이니까 신경 끄고 돌아가세요.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건방진 말투로 대꾸합니다. 이만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가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발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할아버지, 귀 안 들려요? 돌아가시라고. 다른 남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냅니다. 이거 보여요? 다치기 싫으면 지금 당장 꺼지라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빠르게 전개됩니다. 이만수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믿기 힘든 민첩함으로 칼을 든 남자에게 접근합니다. 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칼을 든 남자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칼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으악! 남자의 비명과 함께 나머지 불량배들이 당황합니다. 2명이 동시에 이만수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마치 빈 공기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만수는 믿을 수 없는 정확도로 한 명의 팔을 잡아 비틀고 다른 한 명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그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 나머지 2명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이미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확신이 서려 있습니다. 칼을 든 남자는 이미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고 2번째 남자는 팔이 비틀린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3번째 남자는 바닥에 엎드려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죠. 겨우 몇 분 만에 5명 중 3명이 제압된 상황에서 나머지 2명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그들의 도주로를 이미 예상한 듯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2명은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지만 이만수는 난간 위를 타고 그들보다 먼저 아래층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불량배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려 중얼거립니다. 이만수는 마지막 2명마저 정확한 타격으로 제압합니다. 그의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강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상대를 무력화시킵니다. 마치 수천 번 연습한 동작처럼 자연스럽고 능숙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은 불과 2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5명의 불량배들이 모두 제압된 채 누워 있고 이만수는 평소의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조용히 말합니다. 112에 연락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이만수는 묵묵히 상황을 설명하고 5명의 불량배는 모두 연행됩니다. 경찰은 이만수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평범한 노인 경비원이 어떻게 5명의 젊은 남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만수는 경찰의 질문에 최소한의 대답만 합니다. 단지 내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몇몇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평소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 노인이 마치 특수부대원처럼 5명의 불량배를 제압한 것입니다. 특히 주민 대표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이만수를 바라봅니다. 저분, 도대체 누구시지? 주민 한 명이 속삭입니다. 지은은 겨우 문을 열고 나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이만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지 전체에 소문이 퍼집니다. 늙은 경비원의 숨겨진 능력, 그리고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이 모두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누군가는 그의 움직임을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어떤 사람들은 이만수의 정체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는 어젯밤 사건으로 술렁입니다. 주민들은 모여 이야기하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돌려봅니다. 그 속에는 5명의 불량배를 제압하는 이만수의 모습이 담겨 있죠. 믿기지가 않아요.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한 주민이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영상이 SNS에서 엄청 퍼지고 있대요. 조회수가 벌써 10만 넘었다던데. 다른 주민이 말합니다. 이만수의 영상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아침 뉴스에서도 아파트 경비원의 놀라운 제압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됩니다. 뉴스에서는 군사 전문가를 초대해 이만수의 동작을 분석합니다. 이 영상 속 동작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북파 공작원들이 사용하던 특수제압술입니다. 1970년대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특수부대원들만의 기술이죠.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질문합니다. 북파 공작원이라면 북한의 침투에 임무를 수행했던 특수요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만수 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가장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했던 전설적인 요원이었습니다. 생존자가 단 3명뿐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방송을 본 주민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경비원이 사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민 대표는 특히 깊은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그는 가장 앞장서서 이만수를 교체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결심한 듯 경비실로 향합니다. 이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CCTV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이만수 씨, 주민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어제의 일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무례했던 것 같아 사과드립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이 대화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전에는 시선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이만수를 둘러싼 소문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여러 언론사에서 그를 취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만수는
대부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일부 언론사는 이만수의 과거 사진과 기록을 발굴해 보도합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이만수는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금과 같은 날카로움이 있지만 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만수 중사는 1972년 특수작전 당시 동료 대원 7명을 잃고 홀로 생활했습니다. 귀환 후 그는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지만 이후 공식적인 기록에서 그의 행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본 주민들은 더 큰 충격과 존경심을 느낍니다. 지은은 몇몇 주민들과 함께 이만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작은 모임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경비실 앞에 모여 감사 카드와 선물을 전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은이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이만수는 살짝 당황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담담한 대답 뒤에는 수십 년간의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만수의 눈빛 속에 담긴 슬픔과 의무감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문합니다. 이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여전히 이런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 한 취재진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왜 이런 소박한 경비원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당신 같은 영웅이라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짧게 대답합니다. 지킬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수의 지킬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그가 말한 지킬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파트 단지의 안전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수많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도 이만수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순찰 경로를 지키며 경비원으로서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단지 내 작은 정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이만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만수 중사님, 그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인식의 빛이 스칩니다. 부국장님,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은 곧 자리를 떠나고 이만수는 다시 혼자 남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밤 이만수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오래된 금속 상자를 꺼냅니다. 열쇠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과 몇 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만수와 그의 동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7명의 젊은 군인들, 그들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와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만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마음은 50년 전 눈 덮인 북녘 산악지대로 돌아갑니다. 1972년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긴장감이 감돌던 시기였습니다. 이만수와 그의 특수부대 동료들은 최고 기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목표는 북한 내 특정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38선을 넘었습니다. 모두가 철저히 훈련받은 요원들이었지만 실전은 훈련과 달랐습니다. 눈보라치는 산악지대에서 그들은 목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임무는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환 과정에서
그들은 매복에 걸렸습니다. 눈 덮인 계곡에서 벌어진 치열한 교전. 이만수는 부상을 입었지만 싸웠고 동료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철수하라, 이 중사. 부대장의 마지막 명령이 메아리 쳤습니다. 누군가는 살아 돌아가야 한다. 이만수는 생명을 건 탈출을 감행했고 극적으로 남쪽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것은 정보뿐만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이만수는 상자에서 오래된 팔찌 하나를 꺼냅니다. 그것은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임무 전 자신의 딸을 위해 만들던 것이었습니다. 살아 돌아가면 딸에게 주려고 했지. 작전 이후 국가는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지만 이만수의 존재는 곧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냉전 시대의 특성상 그의 임무와 희생은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영웅이 되었고 자신이 지킨 국가 안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경비원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옛 동료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만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만수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족들, 그들을 지키는 것이 생존자로서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이만수의 옛 동료 중 한 명의 딸이었습니다. 이만수가 그녀에게 항상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는 밤, 이만수는 다시 한번 오래된 사진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임무 중입니다, 동료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만수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삶은 이제 조용한 영웅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만수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지나칠 때 인사도 건네지 않던 주민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60대 남성 주민이 경비실 앞을 지나며 공손히 인사합니다. 아저씨,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런 날은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해요. 40대 주부가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며 말을 건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과묵하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결한 대답이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도 그에게 인사하던 아이들은 이제 그를 영웅으로 여기며 경비실에 자주 들릅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간식을 나눠 먹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경비 아저씨, 우리 반에서 영웅 그리기 숙제가 나왔는데 저는 아저씨 그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소녀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서툰 솜씨로 그려진 그림 속에는 케이프를 두른 이만수가 아파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만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나?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경비실을 채웁니다. 한때는 고립된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단지의 따뜻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한 주민이 도시락을 들고 경비실을 찾아옵니다. 어제 제 딸 생일이라 음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누어 드시죠. 또 다른 날 공동현관 전등이 고장났을 때는 젊은 아빠가 손전등을 들고
이만수와 함께 수리를 도왔습니다. 제가 전기공사 일을 좀 했거든요. 도와드릴게요. 이만수는 이런 변화에 조금씩 적응해 갑니다. 수십 년간 홀로 지켜왔던 임무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율순찰 도우미 조직이었습니다. 몇몇 젊은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이 모임은 이만수의 조언을 받아 단지 내 안전을 함께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혼자 다 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함께 돕고 싶습니다. 30대 초반의 회사원이 제안합니다. 이만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차리고 동의합니다. 그는 단지 내 취약 지점과 효율적인 순찰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고 그의 지식은 모두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는 점점 더 공동체다운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무관심했던 이웃들이 이제는 서로를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며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은은 이만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만수가 자신의 아버지의 전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군대 수첩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건 아저씨께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그와 동료들의 메모와 짧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임무는 돌아와서도 계속된다 마이너스 그들이 서로에게 다짐했던 문구였습니다. 그날 밤 이만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룹니다. 그의 꿈에는 더 이상 눈보라 속 쓰러져가는 동료들의 모습이 아닌 활기찬 아파트 단지와 웃는 아이들의 얼굴이 가득합니다. 변한 것은 주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만수 역시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단지 주민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평범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요. 새벽 비가 내리는 아침, 아파트 단지는 고요합니다. 출입구마다 정갈하게 놓인 우산들이 눈에 띕니다. 누가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해 놓았을까요? 물론 경비원 이만수 씨입니다. 새벽에 배달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이만수는 묻는 이에게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의 이런 작은 배려는 이제 단지 주민들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휴일 오후 놀이터에서 6살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소중히 아끼던 인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자 아이는 더욱 서럽게 웁니다. 그때 이만수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이거 찾고 있니? 그의 손에는 먼지를 털어낸 인형이 들려 있습니다. 벤치 밑에 떨어져 있더구나. 아이의 눈이 반짝입니다. 경비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인형을 받아든 아이는 기쁨에 겨워 이만수에게 달려들어 안깁니다. 이만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지만 그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그의 일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온 가족들도 이제는 이만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오셨던 그분이신가요? 이사 짐을 옮기던 젊은 부부가 경외심 어린 눈으로 물었을 때 이만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이만수의 순찰 기준을 참고해 단지 경비 업무 매뉴얼을 개선했습니다. 이만수 씨의 노하우가 우리 단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주민 대표는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경비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 단지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늙은 노인으로만 보였던 그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모두가 깊은 헌신과 사명감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이만수는 평소처럼 단지를 순찰합니다. 햇살이 그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비춥니다. 나이든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리지만 그 눈빛은 예리하게 주변을 살핍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주민들, 등교하는 아이들의 밝은 인사, 출근길 회사원들의 공손한 목례.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전해지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경비실 벽면을 장식하고 손수 만든 쿠키와 편지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만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모두의 영웅이자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는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일종의 안심의 문구가 되었습니다. 이만수가 있는 한 이 아파트는 안전하다는 믿음.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안전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고 지키는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CCTV를 점검하고 같은 경로로 순찰을 돕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임무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이만수는 단지 뒤편 작은 언덕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합니다. 오랜 세월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 대신 이제 그의 마음에는 따뜻한 소속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동료들, 그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영웅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편안한 시간들 보내세요.